이렇게 교과서 같은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거 진짜 제대로 아이를 키워보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들었던 육아 지침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를 낳길 정말 잘했다 싶은 순간은 잠든 아이를 바라볼 때. 안녕하세요. 11살, 9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진선입니다. 현재 리얼정신이라는 필명으로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첫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훈육에 있어서 제가 단 한마디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훈육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아이의 버릇을 잡거나 규칙을 알려주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훈육의 원칙만 썼어요. 훈육의 스킬이나 빨리 해결해주는 방법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이 방법들이 통할지 안 할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부모의 카리스마라든지 그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훈육 방법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호하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완벽하죠. 통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원래 아이가 말을 잘 들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좀 무섭게 생겼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으실지도 모르는데 인간은 실제로 그런 거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치가 큰 양복 입은 남자가 밑도 끝도 없이 뭘 하지 말라고 해요.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근데 덩치가 저만한 여자가 진짜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양육서에 나온 방법이 우리 집에서 통할 거다?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다만 훈육의 원칙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육아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훈육의 원칙을 따르면서 우리 집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훈육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클 때까지 버티자. 두 번째는 오늘의 목표를 내일로 미루자. 세 번째는 절대로 해를 가하지 말자. 먼저 첫 번째, 클 때까지 버티자. 육아가 어려운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사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른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 어른이 하는 행동을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강아지한테 식사 예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식사 예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주 어린 아이에게 식사 예절을 강요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어느 정도 크면 말귀를 알아듣고 그때 가르쳐주면 훨씬 빨리 수월하게 잘 되거든요. 어른이 밥 먹다가 식당에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아이가 식사 예절을 지키도록 만들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목표를 내일로 미루자. 오늘 훈육해서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해도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진짜 까먹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 순간이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어제 혼났는데 오늘 또 혼나고 싶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어제 잘하겠다고 해도 오늘 다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한 500번 말하면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희망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 절대 때리지 마세요. 훈육의 도구로 체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체벌을 하면 당분간은 아이가 겁이 나고 아프니까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충동 조절을 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어서 결국 그 행동들이 다시 나와요. 근데 그러면 한 대 때렸을 때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2대 때릴 거예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면 맞은 사람은 그 사람이 싫습니다. 부모를 싫어하게 돼요. 근데 싫은 사람 말을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나마 아이와 부모가 친해야 부모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체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훈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없는 집은 또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2 이상인 집은 엄마나 아빠가 야 둘이 싸우지 마, 밀치지 마, 때리지 마 이런 말이 안 나오는 날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첫째가 둘째를 때렸다고 해봐요. 너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뭐 동생이 노트를 훔쳐가지고 나 화가 나서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그러면 엄마도 화나면 너 때려도 돼? 네가 먼저 잘못했을 때 엄마가 그럼 막 때려도 돼? 동생이 어떤 잘못을 했든 네가 때린 게 용서가 되진 않아.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죠. 지금까지 훈육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훈육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훈육이란 건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칙이나 예의 범절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이 무인도에서 살고 있으면 훈육 안 해도 돼요. 뛰어다니면 어떻고 소리 지르면 어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만약 아이가 다른 사람이랑 지금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태라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걸 멈추게 하기 어려운 상태면 좀 자랄 때까지 그냥 외식을 하지 마세요. 아이를 내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훈육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다 기다리면 좋아집니다. 오늘 일주일 안에 아이를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만큼 부모의 지갑을 쉽게 여는 게 없죠. 내 머리 하나 하는 데는 3, 4만 원에 벌벌 떨지만 아이 학원비 50만 원, 100만 원은 시원하게 씁니다. 이렇게 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지금은 심지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도 학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요즘은 5살짜리 아이가 수학학원에 다닌대요. 도대체 거기서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면 사고력과 창의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수학학원 다니는 거랑 창의력이 뭐 그리 상관이 있겠냐 싶긴 하지만 뭐 좋아요. 생긴다고 쳐요. 조기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육을 시키는 거는 톡 까놓고 얘기하면 대학교 잘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에서 15년 있다가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돈을 쓰는 거는 사실 가성비 꽝이에요. 선행시킨 아이나 그때그때 진도에 맞춰서 공부한 아이나 그때쯤 되면 진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헛고생인 게 아이들은 배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 일주일이면 배울 내용을 7살짜리는 2달 걸려요. 그리고 7살짜리가 배워봤자 뭐 얼마나 어려운 걸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 거를 돈 주고 배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구구단. 이거 학원에서 배울 거 아니잖아요. 근데 7살짜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 달에 10몇만 원씩 주고 일주일에 3번씩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헛수고죠. 지금까지 제가 가성비 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17, 18, 19 이때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적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의지잖아요. 근데 체력이 안 되면 의지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는 신나게 뛰어놀고 체력을 기르고 이걸 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경제적인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에듀푸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아이 교육에 투자를 해서 그 아이가 성공을 하면 한 집안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 성공을 해도 내가 교육시키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즉 에듀푸어가 되면 그 집안은 그냥 계속 푸어하게 사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시켜야죠. 다만 가성비 있게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 아이를 학원 보내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사실 공부가 진짜 필요한 나이는 중학교 이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교육 과정이 확 어려워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때 가면 너무 늦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원 다니는 시간이 길고 문제집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외워야 될 교과서를 다 모아보면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수학원도 1년 아니면 2년 안에 다 끝내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면 6년인데 결코 짧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아이를 내 품에서 키우는 기간은 기껏해야 20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 5살 때부터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20년 중에 15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앞으로도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아이 앞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라도 좀 편하게 해주세요.